안녕하세요.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. 역풍당당.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.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자 조변 조준현 네,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이 배우자 바람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.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, 네. 생각해야 되는 것, 네.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 처음에 증거 잡을 때부터 그 나중에 그 상간자 치기 시작하고 둘을 갈라놓는 그 내내 네. 꼭 이거를 늘 꼭 하면서 네. 진행을 해야 돼. 이게 빠지면 안 돼. 음.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? 어떻게 뭐 비유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, 하여튼 늘 이게 장착돼서 가야 되는 거. 이게 빠지면은 아무리 다른 거를 99% 잘해도 요거 하나 빠지면 끝난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이게. 뭘까요? 이게 뭐겠습니까? 정말... 자, 그게 뭐냐는 얘기죠. 네. 이게 그러니까 늘 바람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잡아나갈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거. 늘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. 네. 마무리라고 하면은 그 둘을 갈라놓고, 네. 물론 뭐 이혼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둘을 갈라놓고 내 배우자를 내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때까지. 그때까지 꼭 해야 될 것들. 네. 뭘까요? 이게 빠지면 안 돼. 이게 문장이야, 문장. 문장. 약간 의문문일 수 있는 것이. 둘이 끝났냐 안 끝났냐. 아, 정말 끝났을까? 이게 정말 그들은 정말 끝났을까? 뭐 그렇게 표현해도 네. 둘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,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대처하시라. 네. 머릿속, 물론 바쁘지. 지금 증거 잡느라고 바쁘고, 또 내 남편 또 내 아내랑 실갱이 하느라고 바쁘고, 또 상간자 박살내느라고 바쁘고, 뭐 소송 챙겨야 되니까 바쁘고, 이 과정에서도 늘 머릿속에서 뽑아내지 말아야 될 네. 화두. 화두 표현 좋다. 네. 둘이 끝났냐, 과연 이것들이 끝났냐 안 끝났냐. 네. 그리고 끝났냐 안 끝났냐를 끊임없이 검증해야 된다. 이거는 늘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각을 유지해야 된다. 그쵸.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. 이것들이 다시 만나는 거냐. 이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. 다시 만나는 거냐. 과연 끝났을까.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하면 늘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. 이 생각 유지. 그리고 이거를 실행.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된다. 끊임없이 증거를 계속 수집을 해야 된다. 이런 네. 얘기죠.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단계별로 보면 증거를 잡았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면 이 증거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놀랄 게 아니라 네. 충격 받았지 일단. 난리가 났지. 이게 뒤통수 맞았으니까. 그 한켠에는 이 증거 이 정도의 깊이야? 이들이 쉽게 끝날 거냐 안 끝날 거냐. 일단 그 생각을 해야 돼. 쉽게 끝날 사이냐 안 끝날 사이냐. 물론 그 증거 가지고 뭐 소송이니 뭐니 여러 가지 대처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늘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네. 그거는 뭘 보면 가능하냐면 수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. 이미 수위가 정서의 강을 건넜냐, 정서적으로 깊어졌냐. 그 내용 보면 알잖아요. 맞아요. 뭐 카톡이나 문자 내용, 또는 둘의 뭐 통화 내용, 또는 뭐 둘이 뭐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거는 동영상 사진이야. 그건 좀 네.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워. 뭐 모텔 드나드는 거. 하지만 그런 경우도 카톡이나 문자나 통화 음성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 뭐 네. 여보 당신하고 사랑해 이런 애정 표현 서로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깊이가 가늠되지만 그 사진이나 동영상 그냥 단순히 모텔 뭐 이런 데 드나드는 것만 가지고는 깊이가 가늠 안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아요. 나한테 잘한 거야. 똑같이. 이제 양다리형 인간이지. 그러면 저쪽이 깊이가 아주 깊지 않을 수도 있고 갈라놓기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눈동자가 탁해지면서 그 몇 가지 징후 있어요. 꽃들이 자꾸 지적질하고 막 계속 집에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나한테 막 심지어 별거 얘기 꺼내고 이혼 얘기 꺼냈다. 굉장히 깊은 거다. 그러면 이거는 쉽게 끝날 사이가 아니다. 그리고 카톡 문자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여보 당신 하면서 굉장히 내용이 깊어. 쉽게 절대 끝날 사이가 아니다. 네. 거기서 먼저 가늠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남편이 알게 된 거야. 어찌됐든 간에 내가 오픈을 해가지고 또는 내가 상간자를 치는 바람에 상간자가 얘기해서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알게 된 거야. 그때 이 사람이 끝낼 것 같으냐, 네.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되냐, 뭐 끝내는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, 그 잘하는 말 있잖아요. 끝내려는 중이었어. 정리하려는 중이었어. 시간을 줘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. 아니면 뻔뻔하게 야 뭐 마음대로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하자. 우리가 뭐 살 수 있겠냐. 또는 뭐 너의 처분에 맡기겠다. 또는 뭐 제발 살려줘. 바로 정리할게.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야. 네. 거기서 그 태도를 보면 또 가늠이 돼.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태도를 보면서도 끝낼 것 같으냐 못 끝낼 거냐를 또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좋아, 이 사람의 행동과 무관하게 나의 그
제 대처법대로 그 매뉴얼대로 쭉쭉쭉 쳐내는 과정을 하는지만 그 생각을 늘 갖고 계시라. 네. 끝낼 것 같으냐, 안 끝낼 것 같은 경우는 꼭 뻔뻔하게 나오는 거, 그쵸, 뭐 네. 이혼하자는 거, 그건 너무 명확해요. 그리고 네. 적반하장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깊다. 네. 이거 쉽게 안 끝날 거다. 그렇게 진단 내리면 되는 거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막 휴대폰 다 개방하고 정말 그걸 한결같이 하면 아 조금 끝내기는 쉽겠다. 네.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. 아 이거 다 끝났어 이렇게 하지 그쵸. 마시고. 네. 절대 끝났다라고 단정지면 안 된다는 맞아요. 얘기예요. 그래도 또 검증해 봐야 돼. 끝났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뭐 연락이 한두 차례씩 이렇게 툭툭 오간다거나 뭐 내비게이션에 그래도 주소가 찍혀 있다거나 이제 이런 증거들 하나씩 나오면 무조건 안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. 남편은 무조건 끝났다고 말하겠죠. 아 이거 핑계를 대면서 그렇지. 아 이거 뭐가 있어가 일이 있어가 잠깐 뭐 갖다 주러 간 거야 이렇게 그렇지. 하지만 그거 다 변명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남편이 알았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순간에도 뒤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네. 얘기예요. 막 잡았을 때는 뭐 뒤를 캘 필요 없지. 이제 네. 뭐 증거 막 잡은 거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송 걸고 이제 상간자 소송 걸고 이제 박살내는 과정 속에서 또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것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느냐라는 거는 또 남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그렇죠.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. 네. 오히려 거꾸로 아무렇지도 않고 집에 오히려 잘하고 뭐 그래 그냥 뭐 옛날과 다르지가 않아. 오히려 집에 더 잘해. 네. 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도 별로 없어. 네. 안 끝난 겁니다. 그냥 오히려 역으로. 그건 헷갈릴 것 같아요. 헷갈리지. 네. 근데 저는 그걸 알아.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면 그 얘기 해주면 네. 아 요건 안 끝났다. 네. 저는 정확히 진짜 감별할 수 있습니다. 이게 15년의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. 네. 근데 남편이 막 괴로워하고 막 얼굴이 벌써 흑빛이고 막 네. 집에서 막 맨날 술만 먹고 있고 나가지도 않고 이러면 끝나가고 있는 거는 네. 맞아요. 하지만 다시 붙는 경우가 다반사다. 그때 이제 남편의 그 태도를 보고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는 판단이 되지만 그때도 끊임없이 뒤를 캐야 된다. 체크를 계속 들어가야 된다. 뭐 여러 수단을 통해서 뭐 자세한 뭐 증거 잡는 방법까지 제가 여기다 알려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계속 뒤를 캐야 된다. 이 과정 소송 박살 과정에서도. 네. 소송 중에 그리고 남편이 사실 확인서를 어느 쪽에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 태도를 확인해 볼 수 그거는 있을 것 100%지. 같아요. 네. 뭐 피고가 이걸 써달라고 그럼 해서 상간녀를 유리하게 써주고. 써주면 안 네. 끝난 거지. 그리고 그거는 그런 것도 알 수 있어. 남편이 이제 막 이혼 소송 건나 씩씩거려 이혼 소송 걸었네. 네. 근데 이혼 그리고 저기 상간녀랑 같은 아,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이요? 둘이 같이 한 거야. 같이 한 겁니다. 그거. 예, 안 끝난 거야. 그러니까요. 그래 이혼 소송 왜 걸어? 안 끝났으니까 이혼 소송 맞아요. 걸고. 저는 바람을 들킨 사람이 이혼 소송 걸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는 그 아내분이나 남편이 부족하거나 못 나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네. 둘이 안 끝나서 그런 겁니다. 맞아요. 저는 그냥 한마디로 딱 해버려요. 그래서 소송 박살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뒤를 캐봐야 된다. 네. 아, 이거는 어떤가요? 그러니까 돈을 남편이 돈을 준 경우 소송 끝나고 그 위자료를 대신 내준 경우 그거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죠. 돈을 준 경우는 네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 상간녀가 안 떨어져 나가는 거야. 소송 끝날 때까지 네. 찐득이야. 근데 얘가 약간 꽃뱀 성향이고 타격도 많이 받았거든. 얘가 더 이상 여기서 진행해봤자 지가 얻을 게 없어요. 아내가 볼 때도. 근데 이게 끊임없이 아직도 연락하네. 그런 경우는 저는 잠깐 좀 두고 보자고 해요. 소송 끝날 때까지. 소송 끝나면 무슨 일이면 그거 받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. 남편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유지하고 있다가 소송 끝나서 이렇게 사부작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고 그리고 딱 손절하듯이 정리하는 상간녀도 있더라. 네. 꽃뱀 중에는.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. 그 남편들도 꼭 이 사람이랑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기보다 그냥 뭐 남자들은 그런 감정 많이 가지던데 내가 이 여자한테 어쨌든 잘못을 했고 그렇죠. 나 때문에 판결 났으니까 내가 이건 해줘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그 해주는 주는 경우도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주는 경우는 좀 열받긴 하죠.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죠. 어차피 뭐 이주머니에서 이주머니로 오는 그러니까, 건데 네. 열은 받지만 어쨌든 나한테 현금이 들어온 거고 네. 뭐 그럼으로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고 안 주고는 다시 그런데 너무 방점을 두지 마시라. 네. 중요한 건 그렇게 해놓고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. 그쵸. 늘 그 생각. 그렇게 주고 끝났으면 끝난 거야. 그러면 네. 어쨌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. 그쵸. 물론 뭐 내가 남편 돈에서 내 돈으로 들어온 거라서 뭐 상간녀한테 큰 타격을 입히거나 네. 상간녀의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네. 나오게 하진 못했지만 네. 그게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
끝냈느냐 안 끝냈느냐만 잘 살피시라. 맞아. 예. 그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물어보시는데 남편이 주는 걸 막을 수 있느냐. 저는 뭐라고 그거는 없죠. 저 없다 그럽니다. 없어요. 저 없다 그래요. 아니 저는 없는 건 네, 없는 없는 거고 건 없는 걸 없는 있다고 거예요, 좀 포장하진 않아. 맞아요. 없습니다. 네, 그건 없고 그냥 평소에 그냥 남편이 그 큰 돈을 대출받거나 빼서 주지 못하도록 그것만 잘 체크를 그것도 해주시면- 불가능한 게 불가능해요? 어차피 뭐 친구 통해 가지고 아, 야 좀 빌려가지고. 저쪽으로 네. 입금해 줘라. 내가 나중에 줄게 현금으로. 네. 이거 알 수가 없어. 그쵸. 돈 주는 네. 루트는 얼마든지 많기 맞아요. 때문에 네. 없다고 보면 돼. 아니면 뭐 이제 합의를 하면은 합의 과정에서 남편한테 돈을 받은 게 만약 발각되면은 뭐 돈을 5배로 토해낸다. 근데 이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냥 판결만 근데 어기면 받으면- 그만이지 근데. 증거 없이 어. 증거 모르게.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이제 쓰게 하면은 네. 좀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좀 안 받을 확률이 크죠. 근데 내가 받을 생각이면 그런 합의서를 아예 안 쓰려고 할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네, 그렇죠. 자기 돈이라는 게 그렇죠. 조금은 이제 그렇죠. 그나마 조금 장치는 뭐냐 그런 합의서를 쓴다든지 또는 나는 그 상간녀한테 미리 엄포로라 그러지 소장 날리면 너 이 다음 단계 이거 또 들어간다.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라. 그리고 너 2가지다. 1번 내 남편과 확실히 정리할 것. 2번 내 남편한테 돈 한 푼이라도 받아가지고 하지 말 것.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 어겨 이거 들고 네 가족들한테 쳐들어간다. 너 가만 안 둔다. 아니면 아예 이렇게 가는 처음에 거지. 각서 받으러 갈 때 네. 그런 조항을 그러니까 뭐 위약금 조항 넣잖아요. 그거 넣듯이 그러니까 뭐 다시 만나면 뭐 얼마를 지급한다. 이거 넣을 때 그 남편한테 돈을 받아도 뭐 똑같이 그 위반 사항 저는 제 매뉴얼엔 그게 있어요. 그쵸, 그렇게. 저는 뭐냐면 1번이 이거지. 일단 돈은 갖고 와라. 그냥 합의해 줄 수는 없지. 만약에 상간녀 소송을 합의 안 할 때도 합의 안 할 때도? 그냥 각서 받으러 갈 때도 사실 확인 인정하고 이 시간 이후로 남편한테 돈을 받거나 남편하고 연락을 하면 무조건 5천. 근데 어차피 그 지급한다. 각서는 또 어기거든. 어기죠. 그냥 각서 받는 거는 위약금이 커지지 않을까? 그렇죠. 근데 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면 거기에 이제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네, 않겠다. 네, 네. 이를 어길 시에는 뭐 가져가게 하려고 어디에 네, 날리는 네, 데다 네. 동의한다라고 먼저 받으라 그러잖아. 네. 그래도 쪼르르 바로 연락하거든. 그렇잖아요. 그래서 다시 또 슬슬 붙을락말락 할 때 맞아. 소장이 날아가는 거거든. 네. 이제 제 이 단계가 원래 그건데. 네. 그래서 사실 거기다 그거 넣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. 좀 너무 성급해. 소송 거는 거에 대해서 미리 정보가 들어가. 저는 소송 건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. 왜냐면 기습 공격을 늘 하시라. 갑자기 때려야지 아프다. 네. 자꾸 거기다 너 내 남편한테 뭐 돈 받고 그치. 이렇게 쓰면 소송 걸려 그러나? 눈치를 챈다는 얘기지. 그럴 수 있지. 다 이게 오랜 노하우가 있다니까.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제가. 다 모든 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. 제가 안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. 제가 네. 놓쳐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고민. 다 시행착오 해봤을 때니까 네. 이게 수없이.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네. 이들이 끝났다고 주장하든 뭐 지랄 발광을 하든 뭐 쇼를 하든 집에서 딱 붙어있든 끊임없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뒤를 계속 해셔야 된다. 네. 그게 가장 중요하다. 네. 박살내는 것도 중요하고 소송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네.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. 열변을 좀 토했네. 네. 예,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시센터 그 안에 뭐 제가 쓴 대처법 칼럼 거기 뭐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. 제가 쓴 이 칼럼이 괜찮아요. 이게 제가 봐도 네. 퀄리티가 있어. 네.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야. 이게 보통 재간 분위기가 아니야. 다 맞았죠. 아니 이 글을 쓰는 거는 진짜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좀 그렇죠. 봅니다. 제가 뭐 글로 예전에 20년 전에도 뭐 세상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한 적 있잖아요. 그거 뭐 저를 자세히 검색해 보면 제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와. 되게 글로 평정한 게 굉장히 많거든.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또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글을 보면 정말 이런 통찰이 있구나 네. 무릎을 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. 거기서 많은 활동 네.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안녕. 안녕.